자, 11번 계속 해볼게요. 이게 좀 되게 당황스럽고 특이한 문제여가지고 제가 10번까지 하고 11번을 3페이지로 엮은 건데 이걸 딱 봤을 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판단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14번하고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두며 이제 11번 해설 강의를 해볼게요. 자, 44x짜리하고 ax짜리 원자량은 각각 44하고 a래요. 자, 그리고 44x하고 ax 각 wg에 들어있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양을 봤을 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10하고 10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더하면 2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자, 생각해 볼게요. 44x짜리 44g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양이 뭐하고 뭐가 들어있는데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값이 똑같이 유지가 돼서 22g이 됐을 때 양성자가 10개 있고 중성자가 12개 있고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44x짜리에는 양성자가 20개, 중성자가 24개 있구나 라고 해서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따라서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이 20이 되겠고요. W는 22가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X짜리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질량이 22이므로 AX짜리가 지금 질량이 22g 들어있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몰수는 A분의 22몰만큼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성자의 양은 어떻게 구해요? 몰수 곱하기 분자 하나당 혹은 원자 하나당 중성자의 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몰수가 A분의 22몰이 있는데 여기서 원자한개당 중성자의 수가 어떻게 돼요? A 빼기 20개군요. 그게 11개입니다 라고 하셔서 푸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되게 빡센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지워졌네. 자, 이렇게 돼서 2 빼기 A분의 40은 1입니다. 즉 A는 40이 되겠군요 라고 해서 A는 40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유형일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사실. 그래서 기억 X의 원자 번호는 20이 맞고요. 양성자의 숫자가 20이잖아요. 니은 W는 20입니다. W는 22죠. 디귿 A는 42이다. A는 40입니다. 정말 낫기 정말 쉬운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얘가 0.5몰이면 얘도 0.5몰이겠지. 그러면은 양성자의 양은 똑같으니까 동위원소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곱하기 2 하면은 42 나오거든요. 그래서 A가 40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디귿을 맞다라고 체크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11번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 알겠죠? 자, 12번. 그림은 바닥 상태 염소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NL은 주 부양자수이다. 염소 원자에 들어있는 오비탈은 1s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죠. 2s, 2p, 3s, 3p까지죠. 그런데 가부터 다의 n의 총합은 8이래요. 그러면은 뭐예요? 3s, 3p 짜리는 무조건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양자수가 2짜리인 것도 포함이 되겠죠. 즉 주양자수는 될 수 있는 순서상으로는 2,3,3이 되겠군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양자수하고 부양자수의 합은 나가 가보다 크고 가가 다하고 같다 라고 나와있죠. 그러면은 요 4개만 일단 빠르게 n 더하기 l을 체크해보면 되겠죠. n 더하기 l은 2, 3, 3, 4죠. 그래서 나의 n 더하기 1이 4이고 가하고 다는 3으로 같습니다 라고 푸는 거니까 여기서 ES는 지워지고요. 나는 3P가 되겠고 가하고 다는 2P 또는 3S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건 세 번째 조건을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양자수는 가하고 나하고 같으니까 나가 3P니까 부양자수가 1이죠. 그러면은 가는 부양자수가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2P, 다는 3S군요 라고 해서 풀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11번보다 쉽죠. 기억 가는 3S이다. 가는 2P죠. 그래서 오답이고요. 니은
다의 자기항자수는 1이다. 다는 자기항자수가 0이죠. 디귿 주항자수는 나하고 다가 같다. 3p하고 3s가 같죠. 3으로.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표는 25도씨에서 수용의 가하고 나에 대한 자료이다.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가부터 볼게요. H3O 플러스의 몰농도분의 OH-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나눈 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곱한 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H가 몇이 되면 돼요? 4가 되면 되겠죠. 즉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 10의 마이너스 10승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요. 이 정도 계산은 이쯤 되면은 개정된 지도 3년이 지났는데 암산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H가 4가 되겠고 부피가 y입니다. y가 몇 밀리인지는 아직 몰라요. 나를 볼게요. 나는 pH가 8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H3O 플러스의 몰농도분의 OH-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8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고요. 즉 100이 됩니다. 그래서 y는 100이 되겠어요. 라고 해서 문제를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기억 x는 6이 아니라 4고요. 니은 y는 100입니다. 디귿 H3O 플러스의 양은 가가 나의 1000배이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가가 나의 몇 배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굳이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지 않아도 몇 배면은 단위만 똑같으면 되죠. 그래서 곱해봅시다. pH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0이 가의 H3O 플러스의 양이 되겠고요. 나는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1000이 될 테니까 얘네 둘의 B값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은 100하고 1000을 암산하면 1000 쪽에 약분을 해서 10의 마이너스 4승하고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니까 가가 나의 1000배군요 라고 해서 디귿을 맞다고 하시면 13번에 4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림은 A몰농도짜리 NaOH 250에 NaOH 5g을 넣어 녹인 후 물을 추가하여 몰농도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이 5g을 몰수로 빠르게 환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NaOH 화학식량은 40이니까 40분의 5g 즉 8분의 1몰을 넣어 녹였다라고 계산을 하고요. 그림은 A몰 농도짜리 250 즉 녹아있는 용질의 양 몰에 집착하라고 하셨죠. 집착하라고 했죠. 제가 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4분의 1 A 몰이 녹아있는 거죠. 1000분의 250 곱하기 A니까요. 거기에 8분의 1 몰을 녹였더니 그리고 물을 추가했더니 0.3몰 농도짜리 500ml가 됐다. 즉 0.3몰 곱하기 0.5리터가 됐습니다. 라는 식이 세워질 수 있고 이거 식을 풀면은 즉 4분의 1 A 더하기 8분의 1은 100분의 15입니다. 즉 A가 몇이에요? 라고 하면 양변에 200을 곱합시다. 즉 50 A 더하기 25는 30이 되죠. 그래서 A는 0.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15번 얘도 조금 빡센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되게 빡센 문제였지만 생각보다 힌트가 너무 뻔해가지고 바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혹은 동적 평형에 도달한 후에도 리퀴드 즉 물분의 수증기의 질량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잖아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물의 질량은 점점 줄어들고 H2O의 질량은 점점 늘어나므로 그리고 수증기는 밀폐된 진공이온기였으니까 원점을 찍어야 돼요. 그죠? 수증기가 질량이 0일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아니게 되고요. 그리고 언젠가 동적 평형을 유지한 그 t인 시점부터는 무조건 모든 것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그걸 파악하면은 정답이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 이상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이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그래서 딱 여기까지가 마지노인 교육적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16번으로 넘어갈게요. 16번 표는 원소 WZ로 이루어진 세 가지 분자에서 W의 전기음성도와 나머지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를 보고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먼저 선지를 봤어요. 선지를 봤는데 제가 원래 선지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 문제는 되게 선지를 보고 싶었는데 왜냐면은 몇 주기인지도 나오지 않고 원소를 확정짓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선지를 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선지가 큰
원소를 확정 지어주려는 결정적인 힌트를 담거나 원소를 확정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해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원자들 간의 전기음 성도만 비교하면 된다라는 문제로 변질이 된 거죠. 자, 즉 W를 수직선, 즉 수직선산의 전기음 성도를 0으로 표시하면은 X는 A 빼기 B가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에 W보다 전기음 성도가 약이 아니죠. 정확히 0.5만큼 큰 거죠. 라고 풀면 되는 거죠. 그리고 Y하고 W의 전기음 성도 차가 0.5이므로 Y는 W보다 0.5가 작은 현재 이런 식으로 전기음 성도를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에 Z는 어떻게 구해요? W보다 1.4가 작죠. 그러면은 W에서 1.4가 작은 이쯤이 Z의 전기음 성도이다. 그러면은 이 차는 얼마예요? 0.9가 되겠죠. 그래야 여기가 1.4가 되니까요. 이것만 그리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Y2W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당연히 맞죠.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원자들 간의 공유결합으로 보면 된다고 했죠. 니은 전기음 성도는 Y가 X보다 크다. Y가 X보다 작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디귿 ZX에서 Z는 부분적인 음전하에 띈다. Z하고 X는 전기음 성도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가 더 크죠. 그러니까 X가 부분적인 음전하에 띕니다. 즉 Z는 부분적인 양전하에 띄겠죠. 그래서 16번이 정답 1번입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잡기술이자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번 넘어갈게요. 주기적이죠. 주기적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새롭게 나왔어요. 매년 저를 놀랍게 하죠. 저는 몇 년을 봤으니까 놀라울 만한데 이제 여러분들은 2번 이상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다음은 2, 3주기 원자 WSZ에 대한 자료이다. WSZ의 원자과 전자 수는 A 더하기 1, A 더하기 3이고요. WZ는 18쪽 원소가 아니죠. 제1 이온 에너지는 YX이다. 원자 반지름 Z가 Y보다 크다. 가장 제가 먼저 봤던 거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왜 세 번째 조건을 먼저 봤을까요? 라고 했을 때 원자과 전자 수가 A 더하기 1하고 A 더하기 3이라는 거는 Y는 Z보다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A 더하기 1하고 A 더하기 3은 2, 3주기에 한한 그런 문제니까 주기율표의 족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1족, A 더하기 3족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같은 주기일 때는 만약에 똑같이 2주기라 하거나 똑같이 3주기를 할 때는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경향성을 띠잖아요. 그래서 Y가 무조건 크게 돼요. 근데 Z가 Y보다 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라고 했을 때 Y가 3주기, Z가 2주기라 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Z는 3주기고요. Y는 2주기군요. 라고 하시면서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Y하고 Z의 주기를 먼저 확정짓는 그 논리. 이 논리도 분명히 언젠가 나오니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WZ는 18쪽 원소가 아니래요. 그러면은 18쪽 원소가 아니라는 거는 원자과 전자 수가 8이 아니라는 거죠. 넘깁시다. 이거는 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1 이온화 에너지는 WYX 순이다. 이온화 에너지 개형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두 번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Y가 보통적인 경향성으로는 X보다 원자과 전자 수가 커야 돼요. 그죠? 또는 W. 그러니까 W하고 지금 X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니까 같은 족이잖아요. 그러니까 2주기에 그러니까 W 또는 X는 둘 중 하나는 A 족인 2주기 원소가 있잖아요. 근데 A 더하기 1인 Y보다는 보통은 작아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이거하고 이걸 때는 뒤집힌다는 경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고 했을 때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W가 X보다 제일 이온 에너지가 크니까 W는 당연히 2주기 A족이 되겠고 X는 당연히 3주기 A족이 되겠군요. 라고 하면서 풀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W가 Y보다 크려면은 이 경향, 즉 2족하고 13족 혹은 15족하고 16족의 경향성을 띄어야만 이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5족, 16족일 때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A가 5가 되겠죠. 그리고 5, 6, 8이잖아요. 근데 원자과 전자 수가 8일 때는 18족 원소이니까 이게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Z가 18족 원소가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모순이니까
아, 2족하고 13족일 때군요. 해서 A는 2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2주기 2족 원소인 베릴륨이 W, 3주기 2족인 원소 마그네슘이 X, 2주기 3족인 원소 붕소가 Y가 되겠고 3주기 15족이죠. 정확히 말하면 인이 이제 Z가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무난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W는 2족 원소이다 맞고요. 니은 Z는 3주기 원소이다 맞고요. D급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Y 즉 붕소의 홀전자 수는 1입니다. 따라서 오답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끊고 또 4페이지로 해설 넘어가겠습니다.